이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한 지금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오늘 명쾌하게 이용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는 여전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요. 밤사이 뉴욕 증시는 살짝 혼조세로 마감이 됐었죠. 우선은 아마존과 또 이제 미존 간의 분위기가 좋다는 점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이 되는데 문제가 계속해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 나와주고 있고요. 셧다운도 벌써 하루만 있으면 이 최장기 기록을 돌파를 하는 거죠. 어떤 게 조금 더 힘이 강력하게 작용이 될까요? 연준 인사 발언들은 이제 지금 현재 물가를 경계하는 부분이 분명히 강하고요. 네. 그걸 일단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해서 조금은 모호한 태도를 좀 보이고 있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하는데 네. 지금 단기 그 유동성을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탠딩 레포가 지금 금액이 거래되는 금액이 굉장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그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좀 일부 은행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막상 12월에 갔을 때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일방적으로 지배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 네. 오히려 지금은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어닝 시즌에 사실 가려져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실제 빅테크들의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빅테크 실적이 다음 주 엔비디아 하면 끝이 나는데 네. 엔비디아 끝나고 나면 11월 중순인데요. 11월 중순 이후에 또 방금 말씀하셨던 금리나 노이즈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정폭이 지금 사실은 업종으로 봤을 때 그 섹터 쏠림이 미국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잘 나가는 쪽은 AI이고 AI의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울기가 일방적으로 돼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좀 느끼고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정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 조정폭이 추세를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릴 정도의 폭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경계감은 가지더라도 네. 너무 그 부분 때문에 움츠러져 있으면은 시장에 대응을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끝나면 시장이 잠깐 쉬어갈 만한 그런 계기는 마련될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여전히 상향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팔란티어가 종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이번에 상당히 좀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이 룰 오브 40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쪽 기업들에게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게 매출 성장률이랑 영업이익률을 합쳤을 때 40%가 넘어가야 이게 돈도 잘 벌고 성장도 잘 되는 기업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인데 이걸 팔란티어가 드디어 100을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약간 시간의 주가가 1%대 상승. 저는 조금 약간 아쉬운데 이번 실적 자체가 좀 아쉽다는 반증일까요? 아니요, 실적은 가이던스 다 상회했고 네. 포워드 가이던스 역시 높게 나왔고요. 성장률로 봐도 그 상업용 같은 경우는 128%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노이즈는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시간에서 강하게 못 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많이 올랐죠, 일단.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AI 쪽들이 다 많이 올랐고 또 한국의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또 거꾸로 미국의 또 빅테크들을 올리고 네.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도 일정 부분은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시장은 지금 사실은 기대감 반, 경계감 반이 지금 같이 교차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팔란티어 역시도 여기서 끝이라기보다는 눈높이를 좀 이제 눈에 맞게 가격대가 좀 형성이 되면 네. 그 얘기는 가격이 좀 눈에 익을 정도로 좀 옆으로 기어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밀려가지고 기어준다든지 어떤 그림이 나와주면 여기서 추가 상승 여부 역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팔란티어도 워낙 그동안에 이 주가가 좀 과열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잠깐 이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좀 세론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드디어 코스피가 4,200선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2,200선 이랬었는데 정말 감회가 남다른 어제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외인이 돌아서가지고 다시 안 들어오는 게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제가 업계 입문하고 나서 증시가 제일 낮았을 때가 277.76이었는데요. 네. 그때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는 일단 지수는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수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극히 적죠. 그런 것들은 시장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팔고 있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기에 많이 올랐고요. 특히 보시면은 하이닉스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급등한 것도 있고 또 지분율로 봤을 때도 역대급 지분율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선에서 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네. 한국 증시의 대표 기업들, 간판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내년도 포워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지금 영업이익을 70조, 80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거기에다가 내후년 기준으로 보면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140조 영업이익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맞다면은 지금 주가선에서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이탈할 리는 없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관세 문제 해결이 된다면 이번 분기가 사실상 실적 바닥이고 내년부터는 돌아서는 그림이 나올 것이고 또 한국 증시를 좀 대표하는 주요 섹터들,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실적 업사이드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럼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 하에서 유동성이 수축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한국 증시를 외국인들이 버려둘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일시 차익 실현일 가능성에 염두를 두셔야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을 이탈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네. 오바일 것 같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뭐 환율도 1,430원 선에서 뭐 크게 튀는 움직임은 더 이상은 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만 더 보자면은 이제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니까 개인 매수세도 좀 계속해서 따라붙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뭐 아직 제논에는 이렇다 할 고점 시그널은 딱히 안 보이는 상황인데 뭐 코스피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한 그런 상황일까요? 한국 증시 추가 상승 여부를 이제 얘기하려면 결국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좋아지는 그림인데다가 우리가 지금 수출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가장 불확실성이 컸었던 관세 협상도 타결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네. 여기서 마무리가 되기보다는 지금 유동성 환경 하에서 한국의 어떤 밸류업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신다면은 지금은 하방의 리스크보다는 여전히 조정받을 때 어떤 걸 사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전히 뭐 배당 소득세 관련 논의도 다시 한번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먹거리가 가득한 우리 증시입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소식이고요. 또 이어서 이제 SK 하이닉스 이야기 추가로 좀 해보고 싶은데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100만 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노무라 측에서도 뭐 영업이익 128조 원을 이야기를 하던데 뭐 종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반도체가 원래는 좀 순환 사이클을 타는 그런 섹터였다면 이제는 뭐 정기적으로 우상향을 보이는 그런 패턴으로 완전히 좀 바뀐 것 같네요. 그게 참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지 여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네.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그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DRAM까지 품귀 현상이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금방 해소가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행이네요. 우선은 그 레거시 DRAM 쪽 같은 경우는 중국도 많이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의 3사가 적극적으로 캐펙스를 늘릴 룸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과거에 그 데이터 센터 사이클 때도 그 빅테크의 말을 듣고 대대적인 캐펙스 증설을 들어갔다가 한번 제대로 그렇죠. 혼났던 경험이 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340이 증설을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은 상당 부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일단은 그 노이즈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내후년 이후에 어떤 사이클 흐름이나 경기 흐름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또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 가지가 좀 마음을 쿵하게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블랙웰 칩을 미국 기업에겐 아무에게도 안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뭐 우리 한국 기업에게 엔비디아가 주기로 했었던 블랙웰 26만 장의 향방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겠지만 오늘 우리 주가에 좀 단기적으로 영향 미칠 만한 재료인지 궁금하네요.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안 주겠다 하면 우리도 안 팔면 그만이죠. 뭐. 그런 방법이 또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농담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자체를 갖다가 지금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추후 진행되는 과정이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블랙엘 칩 관련해가지고 그것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게 정부하고 조율 없이 젠슨왕이 일방적으로 선언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당장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 대응할 만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젠슨 황 CEO가 협력을 언급하니까 굉장히 따라가지고 오른 섹터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나 로봇이 좀 많이 오르고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반복되는 움직임이 좀 보이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좀 거기에 따른 실적이 뒷받침이 되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물음표가 띄어지더라고요. 글로벌 로봇 섹터들은 사실 실적이 지금 붙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아, 네. 테슬라, 옵티머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업체하고의 차이는 퍼포먼스가 이제 좀 구체화되고 있는 게 외국, 특히 중국이나 미국 쪽은 이제 구체화되고 있고요. 네. 그에 반해서 한국은 좀 구체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좀 답답한 측면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로봇 투자할 때는 지금은 밸류를 얘기할 때가 아니고 네. 어차피 트렌드를 탄다고 하면은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룹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룹사하고 연계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 위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말씀드렸던 게 11월은 어닝 시즌 막판이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면서부터 코스닥 쪽으로도 온기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맥락으로 본다 그러면은 로봇 섹터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어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런 대로 좀 주가가 그쵸, 올랐는데요. 그쵸. 네. 가만히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오른 게 아니고요. 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이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또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습니다. 3사의 공통점은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고려해서 로봇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확실히 이 대차잔고 상황을 보더라도 좀 개인 쪽에서 중소형주를 팔고 대형주 쪽으로 올라타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대형주 위주로 봐야 하는 그런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뉴욕 증시에서의 AI 내러티브가 좀 한국 증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전력 설비가 또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뭐 효성중공업은 목표가가 300만 원, 어제 종가 대비로 거의 30% 가까운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뭐 추가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쇼티지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역시 AI가 묻어가지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력기기가 이렇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얘기는 원래는 지금 노후 설비 교체 주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AI 모멘텀이 붙으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신규 전력원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가 또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쇼티지가 가속화됐는데 여기에 또 불을 붙인 거는 미국이 탈중국을 선언하면서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하면서부터 그렇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국산이 수출이 될 때까지는 우리나라 비중이 미국 내에서 10%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전력 설비 관련돼 있는 회사들, 변압기 관련된 회사들 가운데서 특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북미에 직접 공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회사라든지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 전력 설비 회사들이 싸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다만 이제 AI가 묻어있다라는 측면에서 한국 쪽에서는 약간 특이적 현상으로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노후화된 전력 설비 교체는 뭐 사실 작년부터 계속 쭉 나왔었던 그런 이슈죠. 거기에다가 AI 사이클까지 겹치니까 겹호재가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전력망입니다. 이어서 이제 조선주랑 조선기자재도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부각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미중 간의 뭐 선박 제재도 계속해서 완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상당히 기대해 볼 요소가 아직도 좀 많은 것 같네요. 일단은 저는 이제 어닝 시즌 거의 막판이기 때문에 조선주가 여기서 실적으로 추가 업사이드를 보는 건 제한적이고요. 아, 네.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과의 협력의 구체화 단계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LNG 프로젝트에서 수주가 실제로 네.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거기서 발주가 나오는지 또는 이제 군함 관련해가지고 미 해군 관련된 이슈에서 미국에서 법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여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고요. 네. 추가 상승의 동력이라는 건 단순히 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산 섹터로 만약에 가치가 더 붙게 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보다는 한 30% 정도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일본의 조선소들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네. 일본 조선소들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용
그 배들은 거의 이제 축소를 하고 있고 대부분 방산으로 넘어가 있는데 거기가 우리나라들 조선사들 대비해서 PER이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 높아요. 30%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방산이 많이 붙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밸류업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캐나다 잠수함 이슈 이런 것들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아직도 밸류적으로는 좀 특히나 일본 조선사에 대비해가지고 매력도가 높은 조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뒷전이었던 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섹터라든지 또는 AI 이외에도 수남의 주자가 될 만한 섹터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이번 달은 뭐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그리고 증권 섹터 그다음에 지주회사 섹터 같은 상법 개정 이슈하고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현 시점에서는 좀 바이오나 뭐 증권주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이슈에 따라서 지주사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켓 비하인드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